점심 공약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뇌과학적으로 맛을 인지하는 부위는 이 부위라고 해요. 근데 맛을 직접적 음식이 단 부분은 혀거든요. 여기서 단 거를 여기서 어떻게 알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요. 지금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뇌세포가 약 수천억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 수천억 개가 이 미각을 전달하는데 수천억 개가 다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10분의 1만 작용했다 하더라도 수백억 개의 뇌가 정보를 모으고 넘겨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그리고 그거를 그 신경 가닥을 따라서 다 길이를 재보면은 지구 25바퀴는 아니겠지만 10분의 1만 관여했다 하더라도 지구 한 2바퀴 돌 정도의 거리를 전달해주고 맛있대더라. 그래? 뭐하고 또 맛있대더라. 그 과정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 그게 과연 어떻게 해서 진짜 작동하느냐? 그거를 이제 좀 제가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조장희 박사님이라는 분을 꼽습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의 권위자고 그분한테 좀 양해를 구해 갖고 이 자료를 좀 얻어서 그분 자료를 가지고 좀 제가 감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스님께서 그 뇌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그분이 강조하시는 게 뇌도 운동해야 된다. 우리 인간이 운동하는 건 몸만 운동하는데 뇌도 운동해야 된다. 뇌가 차지하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런 걸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그 강연도 많이 하시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스님들은 이분 강의를 한번 좀 듣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뭐 잘은 몰라도요. 하여간 제가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0의 수천억 개라는 거 말씀드렸죠. 수천억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뇌세포의 핵심이 연결 부위에 있는 바로 이 시냅스가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시냅스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한 알을 가져간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냅스 요게 이제 수천억 개죠. 요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요 놈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을 표시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예를 들면은 이 6개의 뉴런이 동시에 반짝이고 활성화될 때, 이때 이제 연결고리 커넥티비티 패턴으로다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것을 뉴럴 패턴, 즉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원시적인 정보지만 하나의 원시적인 정보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원시적인 그 정보의 기본 패턴을 앵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뇌과학에서 앵그램.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억의 기본적인 형태로 해서 앵그램 형태로 우리는 이제 무의식 세계죠. 이건 의식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의식에서의 어떤 언어죠. 기계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기계어. 기계어 레벨이 앵그램이다. 이 앵그램들이 모여서 지금 이 앵그램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반향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제 공명 현상을 일으키면서 같이 이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패턴을 이루는데 이게 앵그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하나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또 여러 개가 번쩍번쩍 일어나는데 나타난 것이 언어적으로 이제 앵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번쩍이면 또 하나가 번쩍이고 여러 개가 이제 패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앵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브라는 그 뇌과학자가 항상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건 혼자서 이렇게 파이어 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 투게더 함께 이렇게 패턴으로 항상 일어난다. 동시에 몇 가닥이 번쩍. 그렇게 파이어 돼 갖고 그것이 와이어 된다. 서로 결합이 된다. 결합이 돼서 그 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아는 하나의 단위의 어떤 알므로서 작용한다. 그것이 곧 패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 헤브의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기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텀 메모리가 있다고 그랬죠. 쇼텀 메모리는 맨 처음에 오감으로 들어오는 센서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센서 메모리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올라와서 워킹 메모리에서 내용을 알게 되는데 이제 엔그램으로 해서 여기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엔그램으로 들어온 것이 동물인 경우에 파충류 이런 경우에는 의식이 없죠. 의식 레벨이 없고 바로 반응형으로 즉각 처리가 되죠. 이렇게 점프돼서 바로 무의식 레벨의 기억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즉 엔그램의 형태를 가지고서 처리가 돼서 나가는 그런 모양을 띠는데, 사람은 의식 레벨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거라든가 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의식 레벨의 장기 기억 장치를 통해서 처리가 되죠. 이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 엔그램에서 랭그램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 얘기를 지금 좀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좀 앞에 나왔는데요. 그거를 이제 높은 차원의 메모리라고 얘기하고, 아까 기계어를 엔그램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아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 언어를 배워, 우리 같은 사람 이제 한국어를 쓰죠. 바로 한국어로 해서 제가 첫날도 사과를 보여드리고 사과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맞히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사전, 렉시콘, 이 뇌 속에 사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그램으로 들어온 정보가 그 사전을 통과하면은 한국말로 사과 해갖고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하나의 또 언어 패턴인, 언어화된 패턴인 랭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그램, 랭그램 요 얘기를 가지고 이제부터 조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얘기가 나오는구나. 언어 사전, 렉시콘이라고 하죠. 이거는 롱텀, 우리가 오랜 삶 동안에 배워왔던, 학습해왔던 그런 메모리를 통해서 얻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이 렉시콘이 발달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늑대 밑에서 자란 어린아이가 있다 하면은 그 어린아이는 언어를 배우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렉시콘이 발달이 안 됩니다. 이게 이 후두 옆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사고도 못합니다. 우리 인간처럼 사고 방식. 그래서 언어가 사고를 조율한다는 말이 사피어 워프라는 가설에 있었는데요. 이 렉시콘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적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렉시콘을 거쳐서 언어화된 뉴로 패턴, 뉴럴 패턴, 이것을 랭그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뉴럴 패턴인데 바로 랭기지, 엔그램이지만 이게 랭기지화된 엔그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화된 뉴럴 패턴을 랭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뇌과학에서 밝혀진 일들입니다. 아주 불과 최근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게.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된 이유는 그 MRI라고 하는 그 자기 공명 그 찍는 장치가 굉장히 정교해져 갖고 초정밀도가 된 거죠. 그 조장희 박사님이라는 분이 7T라고, T라는 건 이제 테슬라라는 건데 그 어떤 그 자력의 밀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을수록 굉장히 정교하게 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최초로 개발하신 분,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바로 조장희 박사인데요. 그래서 그분의 그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MRI 찍는 거랑은 다릅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또 시간대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그래서 관찰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밝혀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이 뇌과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그램과 랭그램 요 둘 사이, 요거는 무의식을 관장하는 언어라면은 요것은 의식을 관장하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어떤 패턴인데, 뉴럴 패턴인데 랭귀지로 변하기 이전에 어떤 동물적인, 기계적인 이런 패턴을 엔그램이라고 하고, 언어화돼서 올라간 것을 의식화된 패턴을 랭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랭그램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엔그램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엔그램만 사용한다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회로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 엔그램을 가지고 다 처리하려다 보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윗레벨에서 그걸 아우르는 좀 더 추상화된 뭔가 정보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네, 좀 더 조직화되고 좀 더 클래시파이 분류가 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된 그런 하나의 도구, 아주 효율적인 도구, 이런 것이 바로 랭그램이다. 앞서도 제가 인간의 그 사고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들이 생존 본능, 생존하기 위해서 그룹을 형성했고 그룹끼리 대화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고 언어를 만들면서 사고가 발달됐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대뇌피질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제 3레벨의 의식으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도 이제 랭그램으로 해서 이 대뇌피질에서 작동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여기 써 있네요. 예, 조장희 박사님 2016년도 만든 자료입니다. 굉장히 최근 자료인데요. 예,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뉴럴 패턴이고, 랭그램은 반드시 러닝 디펜던트,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예, 학교를 안 다니고 어떤 인간이라는 조직 사회에서 같이 생활을 안 하면 언어를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예, 언어를 배워야만 발달되는 그런 뉴럴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랭귀지 디펜던트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앵그램과 랭그램 사이의 관계가 이 뇌에서 보면요, 길이 있습니다. 예, 먼저 그 길을 한번 보면요, 예, 이게 사전입니다. 렉시콘 사전이 이게 지금 뒤통수예요. 뒤통수 부분에 있고요. 예,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세부적인 부위의 이름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이 렉시콘입니다. 예, 다 애니메이션을 다 올려놓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아갖고 지금 이게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맛있는 밥을 먹으면 혀 끝에서 그 미각이 이제 작동돼 갖고 올라오죠. 처음에 감각기관에서 올라온 것이 이렇게 까만색입니다. 까만색은 앵그램이에요. 원시적인 데이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원시적인 데이터는 사전이, 여기 연두색이 사전인데 이 사전을 거쳐야지 비로소 랭그램으로, 빨간색이 지금 랭그램입니다. 언어화된 코드로 바뀝니다. 기계 코드가 사전을 거쳐서 언어화된 코드로 바뀌죠. 그런 것이 처리되는 게 이 뒤통수 부분입니다. 이 뒤통수 부분에서 처리된 결과는 고속도로를 타고 전두엽, 이 앞쪽으로 간다고 해요. 실제로 고속도로 같은 게 뚫려 있다고 합니다. 이 앞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인지가 일어나고 의사결정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은 전부 랭그램을 이용을 해서 추론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또 다른 렉시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지에 관련된 이런 또 다른 언어 사전이 있는데, 이거를 경유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된 결과는 다시 앵그램으로 바뀌어서 실제 근육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그런 걸로 또 연결되는,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좀 생략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앵그램으로 시작해서 랭그램으로 갔다가 내려올 때는 다시 앵그램으로 내려온다. 이것이 sensing, decision making, 즉 감각, 판단, 행위. 그러니까 판단과 행위는 로 레벨에 있는 기계어라고 할 수 있게 원시 형태로 패턴으로 처리가 되고, 상위 레벨에서 판단에 관련된 것들은 바로 언어화돼 갖고 올라와서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앞서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실제 뇌가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뇌과학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위까지 다 번호를 적어가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다는 모르겠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론화시킨 게 바로 SMLCDA라는 과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SMLCDA 약자로 쓴 겁니다. 먼저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오감으로 해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촉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후각 이런 것들 센서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1차적인 메모리에 들어옵니다. 센서 메모리와 그 다음에 숏텀 메모리에서 1차 저장이 되고요. 현재 들어온 팩트가. 그 다음에 여기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루 점프해서 액션으로 갑니다. 바로 리액티브하게, 바로 반응형으로 행동이 나가고, 인간만 이제 언어화되는 거죠. 인간은 이 정보가 언어화 과정을 통해서 랭그램으로 바뀌어서 랭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인지된 결과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혹은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실행에 옮길 때는 다시 앵그램으로 바뀌어서 가게 되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잘 설명한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센서 정보가 들어온 게 단기 기억 장치로 들어가는 게 아까 해마라고 그랬죠. 시퍼 영어로는 해마 부위에서 이것을 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것들은 바로 앵그램 패턴으로 해서 원시적인 어떤 그 언어 이전의 패턴으로 처리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인간인 경우에 여기 휴먼 러닝이라고 했죠. 인간만이 이제 사후, 그러니까 태어난 뒤에 후천적으로 학습, 학교를 다님으로 해서 밝혀지는데 요 언어에 관련된 사전이 있는 영역이 게셰윈트 테리토리라고 해서 이 두 정역, 이 뒤통수 부분 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걸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지하고 의사결정하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의식 과정이 여기서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 의식 과정은 앵그램이 랭그램으로 바뀐다. 요 안에 있는 렉시콘, 사전을 통해서 바뀐다. 그리고 커그니션과 디시전도 역시 랭그램으로 해서 처리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앵그램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회사 조직에서 말단 직원이 보고를 쭉 올리면 위로 올라가죠. 과장님 통해서 올라가고 왕회장한테는 간추린 정보만 올라가죠. 그리고 왕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걸 내리면은 내리고 내려가서 상세화되면서 이제 실제 일하는 건 또 밑에 말단 직원이 하겠죠. 이것이 아마 앵그램 레벨이라면 말단 직원이, 이쪽은 이제 높은 관리자 측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애니메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부위를 SM, 요 부위를 LCDA 해서 SM, LCDA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 뇌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고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M, LCDA 이론. 실제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과정을 거치더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요 노란색으로 있는 요 부위가 의식 레벨이고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앵그램, 핵심적인 것이 바로 코드, 뉴런 코드로 앵그램과 랭그램, 다시 앵그램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것이 뉴런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패턴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렉시콘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사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기 위한 사전과 인식하기 위한 사전,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제 뇌에서 그런 부위를 역할을 하는 부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주 강조하네요. 이 부위가 바로 앵그램인데 이 부위가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만이. 사실은 뭐 포유류 고등동물도, 원숭이 같은 동물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자기네 나름대로 언어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뭐 나눠보자면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학교에 다니면서 학습을 해야만 아는 거지, 이 조직을 이루면서 살지 않고 혼자 떨어져서 있는 인간이라면 이런 기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은 제가 인공지능의 세 가지 요소 뭡니까 그랬을 때 sensing,
디시전 메이킹, 액션 그랬죠. 감각, 판단, 행위. 똑같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본 것이죠. 언어란 것이 뭐냐? 여기 이제 언어 렉시콘이라는 게 나왔죠. 렉시콘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고등적인 언어화된 코드로 바꾸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언어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란 것은 아주 계층적으로 구조화되고 분류되고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체계적인,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다. 근데 소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 집단 생활을 이루면서 살죠. 그래서 상호 간에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표준어가 있어야 되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배울 것이고요. 이렇게 학습에 의존적인, 배워서 아는, 러닝 디펜던트, 배워서 하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그런 도구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다. 언어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관점에서요. 그리고 배워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군요. 자, 그럼 이것들이 실제 뇌의 어느 부위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또 그림으로 그려본 게 있습니다. SMLCDA 경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센서리는 어디 부위냐면은 요 가운데 부위쯤 됩니다. 물론 그 오감, 청각과 뭐 시각 부위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시작은 중앙 부위에서 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 있는 게 동물적인 본성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일단 기본 센싱 데이터는 이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메모리 부위로 돌아가면은 뒤쪽으로 가서 시상 하부에서 처리가 되고, 그것이요 게셰윈트 테리토리,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랭귀지, 즉 언어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전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인지로 넘어가면 이제 앞단으로 넘어가게 돼요. 앞단으로 넘어가고 의사결정도 이게 눈 위쪽, 앞니바 쪽이죠. 이쪽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액션이라고 쓴 게 이제 이쪽 위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면요. 먼저 여기서 센싱된 정보가 메모리로 저장이 숏텀 메모리로 들어가죠. 뭐 해마가 관여하는데 요것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이 앵그램이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요것이 위로 가고, 여긴 다 빨간색으로 표시됐네요. 먼저 다 올려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흘러가는 S, M, L, C, D, A 이렇게 간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센서리와 메모리는 앵그램을 통해서 원시류로 패턴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이것이 이 랭귀지를 통해서 언어화돼서 랭그램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것이 뒤통수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것이 맨 앞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눈 위쪽에 있는 데서 이제 커그니션, 인지와 디시전이 일어나고 의사결정이, 이것이 화살표를 일로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표면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우리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부위가 요 모터 운동 신경을 관장하는 부위가 이 두정이 위쪽에 있다고 하는데, 일로 올라가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근육들 하나하나 움직여서 작동되는,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걷는다 할 때 이것을 관장하는 게 이제 이 윗부분이 돼서 액션을 이 윗부분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걸 좀 더 그림을 정밀하게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걸 이 조장희 박사님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가운데 S, 센서리 부분이죠. 이게 애니메이션이 많아서 다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시작해서 M 메모리, 숏텀 메모리를 갖다가 랭귀지 부분을 거쳐서요. 이것이 앞단으로 가서 커그니션이 일어나고, 이것이 디시전, 의사결정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것이 요 중앙 위에 있는 모터, 뉴런 쪽
관장하는 뉴런 쪽으로 가서 최종 처리가 되는, 이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하는 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밥을 맛있게 먹었다, 점심 공양을 맛있게 먹었다 하는 거는 이쪽에서부터 이제 그 혀를 통해서 이제 그 맛이 들어오겠죠. 이것이 숏텀 메모리에 저장이 돼서 달다, 쓰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으로 해서 파이어가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그 전달이 돼 갖고 그 전달된 것이 이제 랭귀지로 올라가서 아, 이건 맵고 약간 짜고 뭐 이런 언어화된 정보로 바뀌어서 그놈이 앞에 가면은 이제 여기 커그니션에서 이제 아, 이건 김치가 너무 짜다, 뭐 이거는 뭐 적당하네 간이, 뭐 이런 식별이 되겠죠. 의식적으로 언어화된 상태로.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건 아, 오늘 참 밥 맛있게 먹었어, 이거 오늘은 아주 간이 잘 됐어, 뭐 이런 결정이 내리겠죠. 뭐 필요하다면 또 행위로 해서 뭐 박수를 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과정이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들이 된다 하고 이 뇌과학의 연구 결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그니션과 사유하는 거, 그 다음에 의식,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더 발췌를 해봤습니다.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유를 한다는 건 뭐냐? 사유를 한다는 것은 센서리 인풋이 직접적인 입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에서 계속 공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뉴런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 있게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깜빡깜빡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코헤런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지금 생각이 굴러가는 것이고요. 생각이 없다, 이건 뭐 아무 생각도 없다, 이런 것은 깜빡 있는 게 없느냐면 깜빡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계속 깜빡이 있는데 이 깜빡이 있는 패턴이 그냥 랜덤한 패턴이라는 얘기죠. 임의의 패턴이 움직이는. 그래서 센서리 입력이 없는데도 브레인에서 움직이는데 인코헤런트라고 했죠. 일치하지 않는,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뭐 지멋대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그냥 멍청이 있는 아마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현상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앞서 뇌가 뭐 파충류뇌라고 얘기했죠. 파충류뇌가 있고 포유류뇌가 있고 인간뇌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생존 본능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맨 가운데 있다고 했죠. 요 손을 접으면 요 엄지손가락이 닿는 요 부위, 그 부위의 의식.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의식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무의식에 가까운 무의식인 거죠. 우리가 해석하자면은 또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 비이성적인 것들, 이런 의식도 있고 아주 이성적인 거. 이게 이제 대뇌 심피질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이제 변형계에 해당되는 것이 림비교 변형계에 해당되고, 이것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손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전부 사실은 의식이죠. 우리가 언어화되기 이전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무의식이라고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의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식 레벨에서 이게 작동하는. 이따가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보겠지만 마치 그 얼음 덩어리로 보자면은 이거는 수면 속에 잠긴 거죠. 수면 속에 드러나서 보이는 거는 이제 요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건. 이거는 잠겨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알 수가 없는 것이라면요. 어쨌든 뇌과학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의 의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센서리, 이것이 이제 가장 원시적인 것이 의식이라면은 이것이 감정적인 의식, 이것이 이성적인 의식,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건 이것들이 사실은 다 모여서 인지를 하고, 인지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결과를 가지고서 액션을 하는,
네, 좀 다른 관점으로 그린 거죠. 똑같은데요. 이게 SMLCDA의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굳이 또 이걸 나누자면은 이렇게 본능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으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전체가 사실은 다 어찌 보면 의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맛을 본 것이 실제로 혀는 이쪽 부위지만 맛있구나 판단한 건 바로 이제 이쪽 부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 수많은 뉴런들이 패턴 형태로 해서 간여하면서 전달이 됐겠죠. 네. 요거 이제 좀 다른 자료에 있는 걸 제가 좀 빼봤습니다. 예,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좀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빼왔는데요. 자, 사람이 길을 걷다가 뭔가를 발견하죠. 예, 이 뱀과 같은 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요 시상에서 우리의 의식 레벨에서 이게 뱀이라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는데 뭔가 두려운 존재라는 게 무의식 레벨에서 벌써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편도체라는 곳에 가서 공포를 일으키게 되죠. 감정적으로 벌써 이거는 혐오스러운 거야. 그것이 판단되자마자 여기서 바로 온몸에 이제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일단 심장을 벌떡벌떡이게 하고 땀이 흘리게 하고 긴장을 근육들을 수축시킵니다. 딱 경직되죠. 이런 것들이 무의식 레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리고 그런 뒤에 의식으로 올라갑니다. 언어화돼서. 그래서 이제 의식 레벨에서 더 살펴보죠. 아, 요것은 머리가 삼각형이네. 요것은 소리가 나네. 뭐 요것은 내가 옛날에 한번 물려봤는데 이거 물리면 죽는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식 차원에서 작동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도망가야겠다 하는 게 판단이 되겠죠. 자, 지금 먼저 반응형 과정을 보면 이건 무의식 레벨입니다. 예, 시상에서 편도체에서 뭔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시상하부로 넘어가서 심장박동, 호흡증과 근육경직 이런 현상이 아주 자동으로 그냥 반응형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 레벨로 이제 딱 올라와서 이거 색깔을 한번 보고 형태를 보고 움직임, 색깔, 뭐 소리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의식 차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과거의 기억도 필요하면 떠올립니다. 예, 그래갖고 전두엽에서 운동신경을 가지고 이제 지금 뱀이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내밀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제 이런 걸 다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움직여서 뭐 도망을 간다거나 피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간여하면서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이게 대학원생도 아니고요. 학부 학생이 지금 우리가 3차원이 뇌 구조를 가지고 실제로 이걸 좀 재현하려는 이런 거를 순수 연구 차원에서 뭐 이런 연구한다면 요즘 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의식과 여기가 지금 얼음덩어리로 보면은 요 하얀 부분이 의식 차원입니다. 이것이 수면 속에 잠긴 무의식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뱀을 보는 것을 앞서 설명드렸는데 그것이 실제로 뇌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일어나는지 어느 부위에서 이것을 앞서 SMLCDA를 설명드렸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잠재의식입니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도 끝없이 흘러가고 있죠. 이거는 거의 앵그램에 가까운 것이 흘러가고 있다가 지금 뱀이 나타나니까 이제 무의식에서 반응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앵그램이죠. 앵그램이 판단해서 흘러갑니다. 지금 컴퓨터가 좀 느려갖고 지금 좀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이게 지금 뒤통수 부분으로 가갖고 이제 랭귀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 차원으로 올라가요. 의식 차원 여기 아직은 앵그램 난 모습이죠. 이것들이 앞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뭐 검정 눈을 가졌네, 뭐 머리가 세모나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이것들이 합해져 갖고 종합화돼 갖고 이제 앞쪽에서 이제 식별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면 다음에 아랫단으로 내려와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죠. 여기서는 그냥 뱀이라고 했군요. 예. 이런 과정이 앞서 SMLCD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실제 뇌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어화된 방법으로 바로 무의식과 의식이 같이 연동돼서 간다. 아직 남아 있군요. 지금 이제 뱀을 보고 피하는 과정이 다시 이 운동 뉴런 쪽으로 가서 다시 엔그램으로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이 운동 세포들을 작동시키는 이런 것으로 또 변환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뱀을 보고 의식적으로 해서 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일들을 다 무의식이 다 처리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SMLCD 모델이 가설이지만 그걸 좀 증명하려는 그걸 그래픽으로 이게 3차원 모델입니다. 보시긴 좀 형편없어 보여도요. 예, 이게 가까이서도 볼 수 있고 그런 모델인데 그냥 저희가 간단히 그냥 동영상으로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의 문제까지 같이 연동해서 한번 표현해 보려고 좀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세밀하게 좀 더 작업을 해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자, 지금 언어에 대해서 또 나왔습니다. 어제도 나왔었던 얘기입니다만 언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뇌과학에서도 언어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까 렉시콘 얘기가 나왔었죠. 사전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의식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거는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언어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제 컨택트라는 거 잠깐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 우리보다 앞선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제가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과 공간 혹은 존재까지도 특정해서 구별을 짓지 않는 이런 형태의 언어를 사용한다. 만약 우리 렉시콘이 이 뇌 뒷부분에 있는 렉시콘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나는, 너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이런 렉시콘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렉시콘이라면은 우리들이 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좀 뭐 마무리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해놨고요. 어제 드린 말씀이죠. 헵타포드라는 건데 시제가 없고 공간적 방향성도 없고 원의 형태, 항상 같은 원의 형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언어가 사고를 조용한다는 이 가설, 이것이 또 지금 뇌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에코라는 이 기호학자라고 하죠. 움베르토 에코, 아주 유명한 기호학자. 뭐 장미의 이름, 장미의 이름이 아주 유명하죠. 영화 감독도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언어로는 더 이상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 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정짓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이나 아니면은 진짜 본질적인 세상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언어가 우리가 이게 딱 렉시콘이 이게 박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술이 더 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조금 전에 본 헵타포드는 예술에 가깝죠. 사실 이거는 그죠? 우리 이게 저 블랙홀 이번에 찍힌 이 모습이고 우리 성가에서 나타내는 이 어떤 상징, 이 공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또 이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지금 뇌과학에 관련돼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좀 정리하는 멘트로 올려보겠습니다. 초기경입니다. 맞지마니까야 나온 얘기죠. 우리는 업을 소유하고 업을 상속하고 업이 한마디로 하면 알미죠. 우리는 알을 가지고 알을 상속해주고 그 암 때문에 또 그걸 의지처로 해서 또 태어나고 그럼으로써 이 유전하는 이런 존재다. 이 업이라는 것이 바로 뇌에서 각인되고 기억된 그것도 언어화돼서 기억된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윤회하는 이런 뭐 이게 fear of life죠. 예, 윤회하는 이유다. 예, 이것을 바르게 교정하기 전에는 이 원어의 문제 이것을 바르게 바로잡기 전에는 이걸 벗어나기 어렵다. 예, 그래서 뭐 언어 도단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